안녕하세요.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는 편인데요. 부족한 게 많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오래전부터 여러 번 밑바닥에서 발버둥을 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밑바닥에서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쌍팔년도식 함명된다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런 열정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우연히 동네 근처를 걷다가 새로 생긴 치킨집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왜 이곳에다가 치킨집을 차렸는지 좀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간판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공실로 비어 있었던 곳이죠. 장사를 하기가 마땅치 않은 곳이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무슨 배짱인지 치킨집을 차렸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자영업이 역대 최대로 어렵다는 시기에 말입니다. 제 옛날 꿈이 5평짜리 분식집을 차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련 책도 많이 읽었었고요. 그리고 주방이나 서빙, 배달 일도 경험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실행력이 부족해서 직접 도전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새로운 가게가 주변에 생기면 사장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치킨집에 들려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사장님이 40, 50대의 남성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20대 후반의 여성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따지듯이 물었었죠. 아니 왜 이런 곳에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차릴 생각을 했냐고요. 자신도 심사숙고한 끝에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위치가 애매한 데다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나중에 장사가 안 되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었죠. 거기다가 쓸데없이 매장이 무척 크더라고요. 보통 치킨집이 배달 위주로 하기 때문에 15평 내외로 크지 않은데요. 여기는 30평 정도로 쓸데없이 매장이 크더라고요. 배달뿐만이 아니라 치킨을 안주 삼아 호프집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100m 앞쪽에 이미 유명 프랜차이즈 술집 매장들이 2개나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바로 맞은편에는 방송에도 나온 식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집은 저녁이 되면 항상 10,000원이더라고요. 대부분이 단골 같았는데요. 단체로 회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만큼 안주로 나오는 음식들이 맛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다가 여성 사장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생소하기 때문에 배달도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주문할 때 유명한 브랜드거나 아니면 가성비가 뛰어난 브랜드를 선택하니까요. 아닌가요? 하지만 여성 사장님의 치킨집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배달도 신통치 않았을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은 배달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기업들이 중간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마당에 말입니다.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초보 여성 사장님이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그날 주제넘게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차라리 프랜차이즈 치킨집 차릴 돈을 그냥 은행에 놔두고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고요. 어쨌든 그때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마무리를 하고 가게를 나왔었는데요. 1년 만에 문을 닫아버렸네요. 아마 인테리어 비용과 임차료를 포함해서 1억 내외의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철거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도 몇백만 원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대에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밑바닥에서는 발버둥 치는 게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발버둥을 쳐봐야 손해일 뿐이니까요. 지금 사례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 여사장님이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차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훨씬 상황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론이지만 말입니다.
1억 정도를 은행에 넣어두면 한 달 이자로 20만 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 여사장님의 나이가 20대 후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마도 미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혼이라면 그 나이에 창업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그럼 사실 그렇게 돈이 들 일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은 20, 30대도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차라리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로 매달 20만 원씩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모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리는 것보다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장사가 하기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프랜차이즈 본사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볼장 다 보는 게 현실이니까요. 장사를 왜 하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구조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월급쟁이 이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미쳤다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체인점을 내주겠습니까? 자신들이 직접 직영으로만 운영을 하겠죠. 처자식과 사돈의 팔촌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라는 게 본사에 수익을 갖다 바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걸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획에 따라서 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딱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잘 되면 본사에서 재계약을 연장 안 할 확률만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고요? 본사 가족이나 친척을 내세워서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을 테니까요. 옛날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카페를 하기에는 위치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수년째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홍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수년간 힘들게 홍보를 한 덕분인지 단골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좀 벌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 전에도 있었죠. 임대를 준 돈가스 집이 너무 잘 되니까 원조 사장님을 내쫓고 건물주가 그 자리에서 원조 행사를 하며 떼돈을 벌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지나가는 말로 동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특정 동물이나 곤충은 겨울이 오면 동면에 들어간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이라는 계절이 활동하기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없는데 에너지 소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동면을 취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봄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동물이나 곤충도 이러한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미쳐서 날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고물가의 복합위기 시대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밑바닥에서 발버둥치지 말고 조용히 반성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미친 개소리로 들리겠지만요. 이런 식의 미쳐서 날뛰어봐야 여러분만 손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운이 너무 좋거나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거나 남들보다 10배 혹은 100배 노력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저처럼 손가락이나 빨면서 낮잠이나 주무시길 바랍니다. 괜히 장사한다고 다 털린 다음에 질질 짜지 마시고 말입니다. 주식시장이라고 다를까요? 2021년 다들 미쳐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돌격 앞으로 했었죠. 제가 그때부터 수도 없이 그냥 낮잠이나 자라고 그렇게 말렸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금양에 손대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 투자한 대부분이 고점에 물려서 개고생 중이거나 이미 털렸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영끌이나 비트를 했다면 더욱 말입니다. 유익투자나 장사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참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 때나 미쳐서 발버둥 치죠.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처럼 손가락이나 빨면서 낮잠이나 주무세요. 그게 멋모르고 괜히 나다다가 털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테니까요.
성충이는 솔잎을 먹는다고 인간이라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며칠 전 모 방송 프로에서 산전수전 다 끈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